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다양한 전략들 전해주실 텐데요. 바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단기, 중장기 나눠서 이야기해 주실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치는 누구나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제 제가 좀 발품을 팔고 왔어요. 그걸 먼저 좀 한번 살펴보자고요. 현장 탐방을 어제 갔다 왔어요. 어제 여기 보면 이게 바로 인터배터리라고 지금 코엑스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란 업체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왜 지금 상황이 안 좋은가에 대한 부분도 찾아내고, 그럼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좋아질 것이냐, 그 부분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현장을 직접 갔다 왔고, 인터배터리에 이제 제가 들어갔다는 증명을 제가 해드리려고 이걸 하나 찍어 왔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BYD라고 적혀 있죠. BYD의 배터리 산업인 거예요. 이제 이 BYD 배터리 산업이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 배터리 산업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YD는 차만 생산하는 줄 알았죠. 근데 배터리 산업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BYD의 배터리 사업은 LFP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죠. 이 LFP 배터리가 저가예요. 저가다 보니 한국에 지금 고급 배터리라고 하죠. 4만 개 배터리. 저가형 배터리의 공세로 인해서 4만 개 배터리들이 이제 공략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FP가요, 생각보다는 성능이 나와요. 거기다가 지금 이 원통형 배터리인데, BYD는 지금 국내에 46 시리즈를, K 배터리가 46 시리즈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가보니까 이미 BYD에서는 46 시리즈가 나와 있어요. 특히 LFP 배터리로. 그러니까 저가형으로 자꾸 공세를 하는데 성능 차이가 그 가격 차이를 느낄 만큼의 크게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 배터리가 공세를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좋지 못하다, 이렇게 조금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계속 우리나라는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이 굉장히 물량 공세나 어떤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봤을 때 이 배터리 산업도 육성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계속 배터리 산업 쪽에 침해가 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아직은 월등히 위라는 것을 어제는 조금 실감을 할 수 있었어요. 그 46 배터리는 이제 저가형 배터리 중에서도 성능을 좀 높인 배터리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뭐 있느냐면 방고체입니다. 전고체가 아니고 방고체예요. 전고체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하죠. 전고체 배터리의 특성은 전해질이 고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배터리를 크게 분류하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해질이 있죠. 근데 이 전해질을 고체로 만들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효율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발열이 생겨도 이게 고체니까 주로 이제 액체에서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발열이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전고체가 되면 화재 발생의 위험이 없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딱딱하잖아요. 딱딱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접속 불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 거 보면 머리가 좋아요. 방고체, 이게 뭐냐? 겔 타입이에요. 젤 타입. 이 겔 타입의 방고체 전해질, 이걸 벌써 지금 연구 개발을 다 해놓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여기서 알아야 될 건요, 전고체 전 단계인 방고체로 가잖아요. 근데 엔캠은 액체 전해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많은 배터리 업체가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엔캠은 참가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엔캠에 혁신이 없다는 거예요. 엔캠은 지금 액체 전해질만으로도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방고체 배터리 쪽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는 엔캠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업은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시고, 자, 그 다음 화면 볼게요. 자, 여기 어디입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입니다. 요 부스에 딱 갔더니 요 차가 있어요. 완전 미래차로 보이죠? 이 차가 3륜이야. 요 앞에는 바퀴가 2개인데 뒤에는 바퀴가 하나입니다. 내부 모습을 보세요. 굉장히 심플하죠. LG 엔솔인데 왜 자동차를, 어느 회사 자동차예요? LG에서 만든 자동차예요. 아직은 컨셉트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LG 엔솔이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뭐다? LG는 전장 사업의 진심인 거예요. 이 스마트폰 사업을 접으면서까지도 전장 사업으로 완전 발길을 돌린 거예요. 이 얘기의 핵심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잡을 것은 LG 전장 사업 관련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다? LG 이노텍이에요. 제가 이거 어제 이제 제작진 분들한테 이 원고를 다 보내드렸는데,
오늘 LG 이노텍이 한 8% 정도 뛰어오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LG 이노텍 어제까지의 차트를 캡처해서 이 원고를 다 썼어요. 근데 오늘 8% 뛰어올라. 이게 뭐냐? 결과적으로 이런 발품이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LG는 전장사업의 진심입니다. 그 LG 이노텍의 주가가 앞으로도 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동원 시스템즈예요. 앵커님, 동원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참치 떠오르죠. 그렇지, 참치지. 참치 캔이 이렇게 알루미늄이죠, 그죠? 네. 딱 따보면 알루미늄이 딱 있잖아요, 그죠? 그 참치 캔을 만들던 회사가 동원 시스템즈예요. 근데 캔이 알루미늄이잖아. 그러니까 이 지금 동원 시스템즈가 배터리 사업 쪽에 뛰어든 거예요. 알루미늄 양극박. 그러니까 알루미늄 양극박이라는 것은 분리막에 대한 얘기겠죠. 그다음에 셀 파우치. 그다음에 배터리 캔. 배터리를 감싸고 있는 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터리 부가 산업 쪽으로 가면서 주가는 지금 바닥권 영역에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배터리 산업 쪽에 성과가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결국은 발품은 여러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터배터리라는 행사에서 어떠한 힌트를 잡을 것인지 가가 의미 없이 그냥 부스 왔다 갔다 해갖고 뭐 카탈로그 하나씩 받아오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야 돼요. 거기서 자세히 스터디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제 인터배터리 행사 갔다 온 사진들을 쭉 보여드리면서 지금 종목 도출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내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큰 이득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엔캠이라는 주식은 장기 투자는 절대 안 하겠죠. LG 이노텍이라는 주식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겠죠. 이게 과연 발품을 팔지 않고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식은요, 확신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야, 그거 확실해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가 돼요? 그건 확신이 아니에요. 노력 없는 확신은 확신이 아니고 맹신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지. 자기 자신에 대한 맹신은 주식에서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맹신하지 마세요. 자, 신문 기사를 읽어봤어요. 야, 어제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LFP와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다. 미드니켈도 봤어요. 하이니켈 아니야. 이제 미드니켈로 가겠대. LG SK가 하이니켈 배터리가 고사양은 맞아요. 그렇지만 LFP하고 가격 경쟁을 하기 위해서 SK온하고 LG 엔솔, LG 케미칼은 어디로 간다? 미드니켈 쪽으로. LFP와 경쟁하기 위해서. 미드니켈, 하이니켈이 아니에요. 미드니켈이라. 그래서 LFP와 가격 경쟁을 해보겠다. 니켈의 함유량이 높아지면 이 하이니켈 쪽으로 가버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또 싼 재료, 나트륨을 쓰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염분들 이런 걸 쓰는 회사들이 많아졌죠. 인산철도 인산염에서 이제 추출해갖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삼성은 46 시리즈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근데 46 시리즈는 BYD가 빨랐어요. 어제 가보니까 BYD가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삼성 SDI의 성장성보다는 LG 엔솔이나 LG 케미칼, SK온의 성장성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터리 산업이 자꾸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거의 모든 산업은 중국으로부터 침해를 받고 있죠. 사실 이 중국으로부터 침해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게 배터리가 아니고 반도체 산업 쪽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그 말은 맞아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렇죠. 자원 없이 기술력으로 극복해온 민족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성장성. 우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보고 이런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 여기서 딱 끝!